네, 안녕하세요. 오산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주간으로 지진 안전과 화재 안전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산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공부하는 학생이 안전하다. 지진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을 진행할 미래창조인재교육원 이미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는 교육 20분 동안 취진 안전과 화재 안전교육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밌게 공부하는 학생이 안전하다. 네,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강사 이미정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북꿈을 초대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꿈 인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우리가 평상시 나누는 인사. 예, 바로 인사는 사람 사이의 일로 사람을 만나 가장 먼저 하는 것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서로를 인지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자는요, 편안한 안자에 편안할 령.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걱정 없이 무탈한가, 건강한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이렇게 언택트로 친구를 찾아보고 있지만 정말 건강이 소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의 건강까지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안녕은 편안한 안자에 영혼 영자를 써서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즉 인간 안에 고귀한 영혼을 바라보고 이를 존중하는 인사입니다. 야, 영혼까지도 걱정 없이 무탈한가, 건강한가? 라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하고 있죠. 예, 고맙다 이거는 높은 산이고요. 그 옆에 있는 말은요, 여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류를 상징하는 땅의 신을 뜻하는 말로 바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이 말은 고마와 같습니다. 당신은 바로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엄청난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화면을 보면 정말 인연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반은 신, 하느님과 같은 뜻으로 반갑다는 반과 같다. 즉, 당신은 신과 같다라는 뜻이래요.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고 크고 밝은 존재다. 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는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이 크고 밝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멋진 인사로 오늘 시작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안전교육은 인생 안전의 출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하루를 위해서 아침에 하는 인사부터 안전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부모님에게 오늘 안전하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는 부모님에게 오늘 안전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안전 인사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인생 안전의 출발이 아닌가. 제가 제 TBS에서 제작한 지진 안전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무섭죠?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안전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2016년 9월 11일 날 5.1 강도가 처음 발생을 하고요. 1시간 이후에 바로 본집 5.8 강도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JTBS에서 또 경주는 어쩐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제일 처음 속보로 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서 교육을 마치고 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안전 강사잖아요. 1차 때는 이게 뭔 일일까라고 했는데, SNS를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지진이구나. 그리고 다시 흔들릴 때 바로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요. 바로 경주. 지금 현재 스님님은 경주가 집입니다.
예, 경주 경북 경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요. 부모님께 전화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지국이 경주라서 전화가 될 수가 전화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지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저희 근처에 있는 마트예요. 한 100m 정도? 예, 저희 장을 맨날 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내에서는요, 이렇게 건물이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그리고 진원지에서는요, 차가 매몰되기도 하고 벽돌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달에 북한 동해안에 6.3 정도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그 1년 만에 포항에서 5.4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처음은 자연 지진인 줄 알았더니 인공 지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지진의 여파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요. 또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근데 5.4 규모의 지진인데 경주보다 훨씬 이 포항에 좀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이재민들은요, 이런 곳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텐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민의 개인 보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선생님은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바깥으로 바로 뛰어나가다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뛰어나가면서 유리창이 같이 깨지고요. 제2차 피해가 더욱 심한 거죠. 이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각을 하게 되고요. 막 흔들릴 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90%가 바로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의 고리에서 거의 90%가 일어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밖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이 멈추었을 때 바로 넓은 공터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로 대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은 거실에 있는 것보다 훨씬 건물이 무너졌을 때 덜 무너지기 때문에 붕괴가 덜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에 대비해서 대피를 확보해야 되겠죠. 요즘 선생님은 큰 건물에 들어가면요. 대피로가 어딜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뭐죠? 정전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피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건물 바로 밑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이 깨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전봇대를 이렇게 끌어안는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우선은 지진이라는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몸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엎드리고 가리고 붙잡고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머리를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꽉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엎드리고 두 번째는 가리고 네, 세 번째는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땅이 갈라지거나 그물이 붕괴되는 등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7.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서 있어야만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바깥을 나가지 못했을 때, 집에서 이렇게 실내 공간에 있었을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는 바로 생명의 삼각형 공간이라고 합니다. 책상 밑에 있다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건물이 바로 붕괴되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생명의 삼각형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 구조대원들이
이제 지진이 발생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했는데요. 그 생존한 공간이 바로 생명의 삼각형 구도를 그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가 우리 집에서 지금 현재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바로 7.0 이하에는 밑에, 어디 밑에요? 맞습니다. 책상에서 엎드리고 가리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7.0 이상에서는 바로 옆에, 사이에. 우리 인간이 가장 안전한 자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네, 야, 이렇게 무서운 해일 생각만 해보세요. 엄청나죠?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이 무너지고 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해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바로 2차 피해가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진, 해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만일에 바닷가에 있으면요, 바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더 멀리 물이 빠지면 더 큰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내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일 쓰나미의 대처 요령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진에 대해서 이제 대피 요령이었다면 지금부터 화재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날 네, 시랜드 청소년 수료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 23명이 사망하고 부상 6명이 일어났는데요. 그 23명이 유치원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바로 캠프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때가 바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자는 방에 모기향을 피우고 저녁 늦게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삼겹살이 꼭 술이 따라야 되겠죠? 예, 술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기향은 커튼을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불이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하지 못한 23명이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리고 2000물류 창고 화재. 2008년도에 바로 11월 2월 달에 이천에 물류 창고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6월 달에 바로 쿠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 이천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근데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또 2020년도에 계속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때 바로 올해 발생한 6월 달에 발생한 이 쿠팡 2차 물류센터에서는요. 쿠팡 직원은 240명 전원 대피했다면 불을 끌어 들어간 소방관 4명 중에 3명은 대피했는데 한 명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이런 많은 화재가 일어날까요? 예, 화재의 원인들에 대해서 통계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인간의 부수의라고 합니다. 그게 4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적 요인, 또한 기계적 요인 등등 많은 화재 요인들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네,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 너무 놀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늦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피해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침착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화재 발생의 장소라든지 주소, 주요 건축물 또는 목포물, 화재의 종류 등등을 상세하게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마음 편안한 침착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데요. 60% 정도는요, 바로 이제 그 소사가 아니라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는요, 소사에 타서 죽는 거죠. 그 외 나머지들은요, 높이 있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대피 요령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연기 속에 대피를 해야 될 때는요, 수건, 물이 있으면 물로 젖어서 입과 코를 막고 나서 숨을 짧게 내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은 최대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연기들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낮춘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라든지 복합 지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침착하게 몸을 낮추어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다양한 이렇게 대피 요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대피하려고 하는데 몸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을 등진 채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에어벨트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벨트를 타다가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 산소와 접하게 되고 화재가 그러면 더 크게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에어벨트는 타지 말고요. 계단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불이 난 경우에 못 빠져나오고 이렇게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고립되면요.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겠죠. 살아있다. 구조될 때까지. 그죠? 그리고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지는데 밑에 사람이 있을 때는 다치지 않는 그런 물건을 던져서 외부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구석진 상태에 숨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물이 있으면요,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물을 뿌려서 불길의 확산을 조금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담요라든지 시트, 옷가지 등등을 물에 젖혀서 틈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서 짧게 숨을 쉬면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에 물을 드신 수건과 두꺼운 천으로 감싸서 화상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구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뛰어내린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옷에 불이 붙었어요. 와, 엄청난 일이죠. 옷에 불이 붙으면 깜짝 놀라서 발딱발딱 이렇게 뛰는데 이때는요, 무조건 첫 번째는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썰어져서 그리고 불을 꺼야 되겠죠. 뒹굴어서 불을 끄고요. 그리고 식히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서 뛰는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썰어져서 뒹굴어서 불을 끄고 그리고 그 불을 식히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소화기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물이라든지 학교도 소화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소화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소화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요,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안쪽 안전핀을 빼고 바람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를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에 접근하여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이 난 주위를 빗자루를 쓸듯이 이렇게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소화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소화기 호스는 절대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몸 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화기 호스는 그죠? 자, 그리고 바람을 마주보고 쓰면 절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덩지고 이렇게 서야 되고요. 소화기 몸통이 아니라 손잡이를 꽉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화기를 한쪽에만 분사하지 마시고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이렇게 분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시 흥분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패닉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므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지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알고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삶이라는 글자 속에서 사람이 보이는가요?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 특히 지금 친구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까지도 가장 절친이 많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대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의 송두리째 내 곁에 와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첫인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을 들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많이 사용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